오늘 아침 환율이 얼마인지 보셨습니까? 내일은 1,500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환율 급등, 금융시장 불안, 전문가 경고라는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솔직히 저도 걱정이 됩니다. 1997년 IMF를 겪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러실 겁니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시잖아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 문 닫은 가게들, 무너진 가정들.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는 뉴스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시는 거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환율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내 돈을 못 꺼내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데 꺼낼 수가 없는 상황,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오디오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특정 상품이나 종목, 회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으니 큰 결정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이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것은 단 하나, 점검표입니다. 3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실행 과제들입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당장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급하게 300만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디서 꺼내실 건가요? 5초 안에 대답이 나오십니까? 은행 앱에서 이체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앱 비밀번호 지금 기억나십니까? 혹시 5회 틀리면 계정이 잠긴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ATM에서 하루에 얼마까지 뽑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으셨다면 환율 걱정하시기 전에 이것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니어 분들에게 진짜 위험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펀드가 10% 떨어지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필요한 300만 원을 못 꺼내는 게 훨씬 더 무섭습니다. 시니어에게 진짜 위험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금 흐름이 끊기는 것입니다. 매달 들어오던 돈이 갑자기 막히면 생활이 무너집니다. 둘째,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할 때입니다. 병원비, 집 수리비, 자녀 급전 요청. 이런 것들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셋째, 돈이 있는데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어도 접근할 수 없으면 그 돈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어떡하냐고요? 환율보다 먼저 점검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내 출금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내 돈이 한 곳에만 몰려 있지는 않은지, 급할 때 돈을 꺼낼 수 있는 경로가 2개 이상 있는지, 이게 진짜 대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상식들, 부모님께 배우고 사회에서 배운 그 상식들이 사실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시겠지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해결책도 함께 드립니다. 첫 번째 배신입니다. 은행은 안전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은행은 안전합니다. 단 조건부로요.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망해도 예금자 보호공사가 돈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얼마까지냐 하면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은행에 1억 원을 넣어두셨다면 절반인 5천만 원만 보호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은행이 망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와 무조건 안전하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실 일은 이겁니다. 내 예금이 어느 은행에 얼마씩 있는지 종이에 적어보세요. 5천만 원이 넘는 곳에 체크 표시를 하세요. 그곳이 바로 분산 대상입니다. 그 두 번째 배신입니다. 한 은행에 모아야 관리가 편하다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편하긴 합니다. 앱 하나로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은행 앱이 갑자기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스템 점검 중이라서 접속이 안 되면요. 한 곳에 다 모아두면 그 한 곳이 막혔을 때 대안이 없습니다. 분산은 수익률을 높이려는 게 아닙니다. 한 곳이 막혀도 다른 곳에서 꺼낼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 은행을 와시신 해 곳으로 나누세요. 급하게 할 필요 없음. 이웃들만 시칭. 이번 달 만기 오는 예금부터 다른 은행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배신입니다. 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와 돈을 꺼낼 수 있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찍혀 있어도 앱 비밀번호를 누가 번 틀려서 계정이 잠기고 마침 토요일이라 은행 문은 닫혀 있고 ATM 출금 한도가 하루 100만 원밖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500만 원 필요한데 5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돈은 있는데 못 쓰는 상황,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그래서 출금 동선을 2개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하나는 스마트폰 앱으로 이체하는 경로, 또 하나는 ATM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경로. 각각의 한도가 얼마인지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네 번째 배신입니다. 빚은 빨리 갚을수록 좋다는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빚이 없으면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런데 빚을 갚느라 현금을 다 써버려서 통장에 영원이 되면 그게 더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퇴직금 3억 원을 받으셨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3억 원 있었어요. 에이, 한 번에 다 갚아버리자.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남은 돈은 200만 원. 2년 뒤에 갑자기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2천만 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퇴직자시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신용대출을 받았더니 금리가 10%가 넘습니다. 2년 전에 갚은 대출 금리는 4%였는데 지금 새로 받은 대출 금리는 10%입니다. 빚 갚느라 유동성을 다 죽여버리면 나중에 더 비싼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 대출 상환보다 생활비 6개월치 현금 확보가 먼저입니다. 5번째 배신입니다. 현금은 놀리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통장에 그냥 두면 이자도 안 붙고 아깝다는 거죠. 하나 찾으시면 키나 현금은 놀리는 돈이 아닙니다. 생존 보험입니다. 위기가 오면 주식은 반토막이 나고 펀드는 환매가 정지되고 부동산은 팔리지 않습니다. 그때 현금만 살아있습니다. 현금이 있으면 급하게 헐값에 팔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현금이 있으면 오히려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자 못 받는 게 아까워도 생존이 먼저입니다. 전체 자산의 이 10%는 현금성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안전합니다. A님, 6번째 배신입니다. 집이 있으면 든든하다는 말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집이 10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는 3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가 500만 원 나왔습니다. 함이 정말 집이 월급을 줍니까? 안 줍니다. 집 팔면 되지 않냐고요? 집이 한 달 안에 원하는 가격에 팔립니까? 쉽지 않습니다. 집은 분명 자산입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은 아닙니다. 부동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80%가 넘으신다면 현금 비중을 높이는 계획을 세워보셔야 합니다. 7번째 배신입니다. 뉴스를 많이 보면 대비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뉴스는 불안을 키우고 대비는 점검표에서 시작됩니다. 환율 폭등, 금융위기 우려 이런 뉴스 보시고 뭘 하셨습니까? 대부분 걱정만 하다가 끝났을 겁니다. 뉴스에 나오는 숫자 말고 내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세요. 환율 스마 13원 확인할 시간에 내 ATM 출금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그게 진짜 대비입니다. 오늘 할 일은 뉴스 알림을 끄는 겁니다. 대신 오늘 저녁에 내 통장 장어를 확인하세요. 8번째 배신입니다. 환율은 전문가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니어는 계기판만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속도계처럼요. 속도가 올라가면 조심하잖아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원이면 점검 시작, 1,550원이면 방어 강화, 1,600원이면 위기 모드. 등 이것만 기억하세요. 환율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전문가도 모릅니다. 예측 말고 반응만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환율 앱 하나 깔아두시고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하세요. 마지막 9번째 배신입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자녀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4,500만 원만 다음 달에 갚을게. 가족이니까 빌려주셨습니다. 다음 달이 지났습니다. 말까 꺼내기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가족 돈은 원칙이 없으면 돈도 잃고 관계도 잃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지원하실 때는 3가지를 미리 정해두세요. 첫째, 금액은 못 돌려받아도 내 생활에 지장 없는 만큼만. 둘째,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명확하게. 셋째, 이게 빌려주는 건지 그냥 주는 건지 성격을 분명히 하세요. 애매하면 차라리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전부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상식들입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이 상식들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건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일들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결정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것은 점검표입니다.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는 실행 과제들입니다.
먼저 기본 세팅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 통장 만들기입니다. 생활비 6개월에서 12개월치를 보통 예금에 넣어두세요. 이자가 거의 안 붙어도 괜찮습니다. 이 돈의 목적은 이자가 아니라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것이니까요. 매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시라면 6개월치는 1200만 원, 12개월치는 24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좋은 기회가 와도 이 돈은 지키는 돈입니다. 두 번째는 출금 동선 2개 만들기입니다. 하나는 스마트폰 앱으로 이체하는 경로, 또 하나는 ATM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경로입니다. 각각의 한도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 앱 이체 한도가 하루에 얼마까지인지, ATM 출금 한도가 얼마까지인지. 하나가 막혀도 다른 곳에서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은행 스멈 3곳에 분산하기입니다. 한 곳에 다 넣지 마세요. 예금자 보호 기준이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넘는 곳이 있다면 다른 은행으로 분산하세요. 급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기가 오는 예금부터 차근차근 옮기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부채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대출이 있으시다면 꼭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금리에서 2%가 더 올랐다고 가정해보세요. 월이자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감당 가능하십니까? 불안하시다면 은행에 상담 예약을 잡으세요.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다섯 번째는 달러가 새는 구멍 목록화입니다. 수입약, 해외여행, 해외 직구, 해외 구독 서비스, 자녀 유학비 보조, 해외 카드 결제. 이런 것들을 전부 적어보세요. 월 얼마씩 나가는지, 환율이 10% 오르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해보세요. 확정된 지출이 있다면 한 번에 몰아서 환전하지 마시고 3번에 나눠서 준비하세요. 평균을 맞추는 겁니다. 이제 환율 단계별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율이 1,073원 20전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계기판처럼 설명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반드시 혐의고건까지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도 모릅니다. 다만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두자는 겁니다. 시나리오입니다. 대비입니다. 네어사이클은 환율이 1,050원대에 진입하면 점검 모드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세요. 먼저 내 자산이 어디에 얼마 있는지 목록을 적어보세요. 구매 지수하는 이름, 접근성을 확인하세요. 앱이 되는지, ATM 한도가 얼마인지, 분산 계획을 세우세요. 5천만 원 넘는 곳에 체크해 두시고요. 확정된 달러 지출이 있다면 분할 준비를 시작하세요.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생존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니아머시아워 이 단계에서는 급할 것 없습니다. 차분하게 점검만 하시면 됩니다. 환율이 1,550원대로 올라가면 방어 모드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세요.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세요. 현금, 예금을 늘리시는 겁니다. 새로운 투자는 잠시 멈추세요. 가지고 계신 건 그냥 두셔도 되지만 새로 더 사시는 건 자제하세요. 고정비 다이어트를 시작하세요. 보험료 중에 과하게 든 것은 없는지, 안 쓰는 구독 서비스는 없는지,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지 점검하세요. 부채 스트레스 테스트를 더 꼼꼼히 하세요. 금리가 2%더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만기가 한꺼번에 몰려있지는 않은지, 필요하면 은행 상담을 받으세요. 고정금리 전환이나 망이 연장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이 단계에서는 새로 들어가는 건 멈추고 나가는 건 줄이는 겁니다. 환율이 1,600원대에 도달하면 위기 모드입니다. 이때는 3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현금 흐름, 접근성, 안전. 이 3가지입니다. 현금 흐름을 최우선으로 지키세요.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아야 합니다. 생존 통장 12개월치는 반드시 보호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돈은 안 건드리는 겁니다. 올인은 절대 금지입니다. 어떤 것에도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환율이 더 오를 테니 달러에 올인도 안 되고 지금이 바닥이니 주식에 올인도 안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올인은 도박입니다. 급변동하는 자산에 새로 들어가시는 것도 자제하세요. 지금은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접근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앱이 되는지 ATM이 되는지 가까운 지점이 어디인지.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은 있는데 못 꺼내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행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일, 이번 주 할 일, 이번 달 할 일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할 일입니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은행 앱에 로그인해 보세요. 되면 통과, 안 되면 오늘 해결하세요. 둘째, 앱 이체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모르시면 앱에서 찾아보시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셋째, ATM 카드가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갑에 있으면 좋고 서랍에 있으면 찾아서 정해진 자리에 두세요. 넷째, ATM 하루 출금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다섯째, 집 근처 ATM 위치 두 곳을 확인하세요. 은행 ATM 하나, 편의점 ATM 하나. 한 곳이 안 되면 다른 곳으로 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주거래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세요. 앱이 안 될 때 전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가지입니다. 오늘 저녁에 해보세요. 이번 주 할 일입니다. 주말에 2시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첫째, 전체 자산 목록을 작성하세요. 어느 금융기관에 어떤 상품으로 얼마가 있는지 종이에 적어보세요. 둘째, 각 자산 옆에 접근성 등급을 표시하세요. 바로 출금 가능하면 상, 일주일 내 가능하면 중, 한 달 이상 걸리면 하입니다. 상 등급 자산이 생활비 6개월치 이상 있어야 합니다. 셋째, 예금자 보호 초과분을 표시하세요. 5천만 원 넘는 곳에 빨간색으로 체크하세요. 넷째, 출금 동선 2개를 완성하세요. 앱 아시아 루트와 ATM 출금 루트, 각각의 한도까지 적어두세요. 다섯째, 매달 자동이체로 나가는 고정비 항목 10개를 적어보세요.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대출이자, 구독료 등등 그 중에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것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섯째, 이 정보를 가족에게 공유하세요. 내 돈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어떻게 꺼내는지, 비밀번호는 어디에 적어뒀는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이 알아야 합니다. 이번 달 할 일입니다.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마이어워스 첫째, 생존 통장을 만드세요. 생활비 6개월치를 보통 예금에 확보하세요. 지금 부족하시면 이번 달부터 조금씩 모으기 시작하세요. 둘째, 은행 분산을 실행하세요. 만기 오는 예금부터 다른 은행으로 옮기세요. 이문 3곳으로 나누시는 겁니다. 셋째, 고정비 중에서 하나라도 줄여보세요. 보험 리모델링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안 쓰는 구독을 해지하시거나 통신비 요금제를 바꿔보세요. 월 5만 원만 줄여도 연 60만 원입니다. 넷째, 대출이 있으시다면 은행 상담을 예약하세요. 금리 조정이 가능한지, 고정금리 전환이 가능한지,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다섯째, 달러가 새는 구멍 목록을 완성하세요. 월 얼마씩 나가는지, 연간 총액이 얼마인지, 환율이 10% 오르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해 보세요. 여섯째, 지금 300만 원 필요하면 어디서 꺼내나? 라는 질문에 5초 안에 대답할 수 있게 만드세요. 바로 대답이 안 나오면 구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족 돈 지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3가지만 미리 정해두세요. 첫째, 금액은 못 돌려받아도 내 생활에 지장 없는 만큼만입니다. 둘째,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명확하게 정하세요. 안 정하면 영원히 안 돌아옵니다. 셋째, 이게 빌려주는 건지 그냥 주는 건지 성격을 분명히 하세요. 애매하면 차라리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이 3가지 규칙 없이 가족에게 돈을 주시면 돈도 잃고 관계도 잃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위기 계기판을 만들어두세요. 환율만 보지 마시고 5가지를 함께 보세요. 첫째, 환율 레벨입니다. 폰트는 500원대인지, 1,550원대인지, 1,600원대인지. 둘째, 내 통장 접근성입니다. 앱이 되는지, ATM 한도가 얼마인지, 가까운 지점이 어디인지. 셋째, 예금 분산 상태입니다. 몇 개 금융기관에 나눠져 있는지, 5천만 원 넘는 곳은 없는지. 넷째, 고정비와 부채 부담입니다. 월 얼마씩 나가는지, 금리가 오르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다섯째, 현금 흐름 여력입니다. 월 수입에서 월 지출을 빼면 얼마가 남는지. 이 5가지를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세요. 뉴스 볼 시간에 이 계기판을 보세요.